네, 관세 협상에도 좀 버텼던 국내 주식시장이 이번에 세제 개편안 이슈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고 기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 시가총액 100조 원이 날아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20조가 날아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4% 양지수가 안팎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좀 경신하나? 막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었는데 네. 다시 3,100선으로 밀리는 하락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가장 큰 게 아무래도 대주주 기준 강화된 부분인데요. 이 종목당 양도세 부과 기준이 50억에서 한 10억 원으로 바뀌는 부분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약화된 세액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응능부담 원칙에 맞도록 조세 제도를 운영하고 조세 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억 원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팔 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이 말이죠? 원래 이제 주식 거래할 때 세금 안 냅니다. 그러니까 거래세만 내고 양도세가 일반 거래는 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주주. 이제 대주주 50억 지금 50억 기준인데 50억 원 넘게 가지신 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게 될 때는 양도세, 그러니까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12월 전에 수익을 내고 팔면은 양도세가 또 부과되지 않는 이런 회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연말에 이게 다 팔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게 10억으로 줄어들면서. 예, 왜냐하면 대주주 기준을 결정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12월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시점에 내가 5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피하는 기준이 있고 그래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다시 말해서 이제 12월에 이제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낮춰지게 된다라고 그러면 10억 조금 넘게 가진 사람들이 다 팔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물량이 많이 나온다. 예, 물량이 많이 나오고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번 팔면은 또 바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네. 한참 있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 주식을 산다는 보장도 없고 다른 주식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한번 판 효과가 단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또 개미 투자자들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 이렇다 보니까 주식시장 개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개미 투자자들은 아주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국민청원 벌써 지금 보니까 11만 명이 반대했다고 해요. 이게 5만 명만 넘으면 국회 상임위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아, 거기서 네.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건데 벌써 7월 31일 날 청원이 처음 올라왔어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10만 명이 벌써 돌파를 했고요. 여러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40만, 100만까지 한번 동원을 늘려보자라고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네.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가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세금을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 해서 10억만 안 넘으면 대주주가 아닙니다. 그럼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네.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연말 전에 팔았다가 내가 이 종목을 다시 투자하고 싶으면 연초에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나 요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투자는 1월부터 11월까지만 하는 거다. 심지어는 10월까지만 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데 무리해서 이걸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정부가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응능부담 원칙과 세수 기반 확대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라서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반응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원상 회복해야 된다, 강하게 말을 했거든요. 이랬더니 인터넷에서는 이 진성준 정책위장의 주식 보유 현황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주식이 한 주도 없어서 이런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또 장남 같은 경우는 찾아봤더니 미국 주식만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찾아보니까 뭐 몇 주 되지도 않아요. 네네. 금액은 많지가 않은데 그만큼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가 뭐였냐면 앞으로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돈 벌 생각 말고 주식시장으로 와라라는 입장을 계속 내놨잖아요. 네. 덕분에 코스피 지수가 많이 전 세계 증시 가운데서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세제 개편을 내놓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라고 해서 아마 분노가 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또 기준 상향 검토 얘기도 조금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오늘 박상혁 민주당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내렸을 때의 그 세수 증가의 효과도 사실 그게 크지도 않은 측면도 있고, 또 이것이 기준이 대주주라는 기준이 과연 10억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인데 주식을 10억 갖고 있는 걸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주식 양도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되어서 핵심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무너졌던 세입의 기반, 너무 예. 재정 적자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고 네. 상법 개정을 해왔고 네. 혹시 양도세 기준을 이렇게 완화하게 되면 그런 방향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우리 그래요. 개미 투자자들한테 예. 그런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네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알겠지만 예.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또 여러 가지 로드맵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혼란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예. 부분. 검토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부의 기조라고 크게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대통령께서 결국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옮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특히나 이런 배당 세제하고 이 양도세 관련해서 흔히 이 주가 부양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이런 의문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지금 아직까지 실적을 통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고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배당이 많이 올랐는데, 죄송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이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 또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또 서학으로 나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님이나 청와대, 용산이라든지 굉장히 유익 있게 이런 것들을 볼 거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정 가능성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가 최고위원회 조금 전에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한정혜 정책위 의장께서는 오늘 중으로 A안, B안 다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 오늘 A안, B안 해서 좀 결론이 날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부의 목표를 세웠잖아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해서 건전한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에 약간 반하는 지금 정책이 나온 거고요. 정부가 증시 부양책에 대한 신뢰를 다시 심어줘야 된다. 그 신뢰를 다시 심어주는 그 트리거는 아무래도 다시 50억으로 올리는 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외신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국인들이 결국 이제 한국의 수급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CLS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크레딧 거기서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 코스피의 구조적 재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조정이 있을 것이다. 실망스러운 세제 개편 때문에. 또 마켓와치 같은 경우에는요. 25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한국 주식시장을 탈선시켰다라고 해서 약간 외국 쪽에서도 외신 쪽에서도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만에 훈풍이 부는 국내 주식 시장인데요. 큰 영향이 없기를, 그리고 코스피 5천 다시 기대해 보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국내 기업들에게 선물 같은 일단 계약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머스크가 삼성전자에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대규모 공급 계약 맺었다고 네네. 밝혔어요. 이 공급 계약 맺으면서 사실 삼성전자 주가, 엔솔 주가 굉장히 크게 반응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머스크가 한국 주식시장을 살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왜 그럴까라고 보자면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아마 관세 이슈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삼성, 오스틴 그 텍사스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도요. 네. 현지 공장을 갖춘 몇 안 되는 곳이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세 부담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중 지금 패권 경쟁이 붙고 있잖아요. 네.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대안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 CEO가는 그간 몇 번 만났던 듯해요. 보니까 2023년 5월에는 머스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자 연구소를 방문해서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도 썬밸리 컨퍼런스에서도 만나고 두 관계 앞으로 좀 좋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미국 AI 업체라든지 이런 신산업계도 합종 연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종 연행이란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이제 이 신산업들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시장을 선점하면 선점할수록 미래의 성장성이 높다라는 흔히 말하는 비전 하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투자의 파트너들을 골라야 되는데 투자의 파트너가 지금 뭐 대만, 일본 아니면 한국이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영역에서 이제 투자 파트너들을 골라야 되고 그 중에서 잘하는 부분들 또 A란 기업이 뭐 대만 어디랑 한다라고 그러면 뭐 B란 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스크와 삼성 이런 합종 연행의 관계 속에서 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다. 특히나 삼성이 이제 퀄리티 있는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고 하면은 뭐 지금 테슬라가 AI 기업이거든요. 그록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LLM 모형도 만들고 있고 이건 무인 택시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AI를 발전시켜서 혁신을 이루겠다라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영역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이런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상황들이고 머스크가 이런 파트너로서 한국의 삼성이랑 LG를 골라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빅테크 AI 기업 발전 방향을 골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7만 원 넘었다 좀 다시 하락했는데 오늘 다시 오르는 거 보니까 좋게 보는 거겠죠? 주가도?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골랐다는 얘기, 테슬라 또 비용 절감하고 효율화의 또 명수라고 하고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공정 효율화 이런 비용 절감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고 삼성에 사실 혁신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랬었죠. 이런 연합을 통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혁신적인 그러니까 기업 내 비효율성에도 떨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형성돼 있다 이런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한국 관심은 이런 한국 기업뿐 아니고요. 또 최근에 자신의 SNS를 방문한 한국인에게 한국어로 댓글을 달았다고 해요.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용자가 이제 일론 일어남 했더니 댓글로 나는 깨어 있다라고 한글로 댓글 달았어요. 한글이군요. 근데 인간적으로 머스크는 우리나라 좀 챙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서학개미가 보유한 주식 1등이 바로 맞아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죠. 테슬라와 네. 2배짜리 테슬라 ETF를 포함해서 30조 가까이를 들고 있거든요. 우리 서학개미들 신경 좀 써주셔야 됩니다. 지드래곤 사진 또 공유하기도 하고 K-팝 제왕이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요. 사격 국가대표 과거에 그래서 김혜지 선수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과거에.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 머스크 자체가 관심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본인이요. 네, 본인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관심 있는 문화 쪽에서 있는 나라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되겠죠. K 콘텐츠 관련된 인물들 그리고 사격 김예지 선수도 역시나 이게 굉장히 모습이 멋졌잖아요. 네. 그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그 주목에 각각 이제 탑승하기 위해서 약간 뭔가 이용을 한 걸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이런 애정을 나타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과 머스크 간 협력이 또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이정환 한양대 교수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